강과 수자원을 우리가 보려 그러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국토관리의 위대한 국토관리 사례가 뭐냐? 네덜란드라 그러죠. 또 하나가 뭐냐? 스위스죠. 이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를 우리가 잘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 경상남도만한 땅이 해수면 아래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바로 이게 다 해수면 아래죠. 해수면 아래인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농산물 수출 2위예요. The second largest. 이게 농산물 수출 1위가 뭐냐? 미국이죠. 2위는 뭐냐? 네덜란드. 네덜란드 나라라는 말,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농산물 수출 2위를 하느냐? 대단한 나라죠, 이 사람들도. 바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 그리고 여기가 다 뭐냐?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낙동강 말단 김해 정도 되는데 저기 이 바로 여기다 바로 라인강과 마스강의 물 종점이에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물관리 기술 이런 것들을 뛰어난 생각을 해가지고 봐요. 하이네켄 같은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계적인 맥주 하이네켄이 바로 이 네덜란드의 라인강 말단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만들어가 자기들 수출하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 유럽의 최대 항이 바로 이런 게 네덜란드. 네덜란드에 그 항구도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보면은 로테르담 항구 같은 거는 이게 내륙 항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항구가 있는 게 아니고 낙동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창녕 같은 그쯤 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안에서 배가 돌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만드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유럽에 10개, 10개 화물 항구 보면은 1위가 롯데르담, 3위가 암스테르담, 다 네덜란드예요. 그 다음에 안트워프, 벨기에, 함부르크, 독일 이런 게 있지만은 그만큼 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류의 29%를 배로 간다는 내륙 수로로 우리는 결국은 운하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를 했지만은 이런 식의 되어 있다. 그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저런 식으로 곳곳에 도시에다가 이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쓰고 곳곳에 물이 있으니까 많으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4대강에 보에 물 빼버리니까 주변에 지하수위가 다 떨어져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지. 저런 식으로 물을 채우니까 어디가 파더라도 지하수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저런 식으로 이제 첨단 농업을 하고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 이게 물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그런 국토를 만들어야지. 농산물을 보십시오. 이 네덜란드가 세계 위 농산물 수출국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본은 뭐냐? 물에 있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곳곳에서 풍부하게 설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스위스를 한번 봅시다. 이 우리가 흔히 부부 환경의 모범 사례가 스위스라 그런다. 스위스하고 네덜란드가 말입니다. 땅 면적은 비슷해요. 땅 면적. 둘 다가 경상남북도 많았는데 그런 나라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스위스보다는 인구가 많죠. 한 배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말이에요. 이 전부 산이라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미트랜드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 다 모여 살고 산에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1명만 옆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10명 중에 1명만 산에 가까이 알프스에 살고 나머지는 다 옆에 여기 사는 거예요. 그 좁은 국토에 그나마 대부분 산이니까 거기에 있는 여기에 인구가 모여가지고 이제 사는 거지. 또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그 산에다가 곳곳에 댐을 막아가지고 스위스에 말입니다. 1,500개의 호수가 있다. 이 전부 인공 호수죠. 제대로 막힌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뭐냐? 네덜란드는 땅에다가 지하수에다가 물을 쉽게 뽑아쓸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지만은 스위스는 뭐냐? 산꼭대기에다가 다 댐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서 물을 뽑아쓸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보면은 국토의 23%가 말입니다. 해발 2,000m 이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높은 산이에요. 열악한 데지요. 여기에 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 보십시오. 스위스가 말입니다. 유럽의 최고의 오지인데 라인강 최상류 오지고 국토의 80%가 산이고 가장 가난해가지고 얘들이 뭐 했느냐, 과거에는 묵고 살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은 용병으로 다 보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베트남에 파병하듯이. 그래가지고 뭐 스위스 역사에 저런 게 나와요. 아들이, 형제가 전쟁 나면은 하나는 그 유럽이 전부 다 공국, 작은 나라 공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나라에 동생은 이 나라 가고 형은 이 나라 가가지고 둘이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낙 그 남자를 좋아해. 그 얘들은 뭐 남자를 낳아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를 낳아야 먹고 사니까 그 전쟁 보내가지고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얘들이 71년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얘가 71년도, 그 1971년도에, 그전에는 뭐냐, 여자는 투표권을 안 준 거지. 유럽에 있는 나라면서. 이러고 이 살았던 못 살은 나라인데 얘들이 그 옛날에 용병 걸렸던 그거 가지고 남아가지고 스위스 아미 나이프, 스위스 아미 워치, 이거 다 그때 그걸로 가지고 만든 상품들이에요. 우리는 가가지고 그러죠. 우리는 이 스위스에서 왜 나이프를, 아미 나이프를 팔고 아미 워치를 파느냐. 근데 유럽 애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얘들이 옛날에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이걸 아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말입니다. 그 스위스에서 용병들이 워낙 충실하고 충성스럽고 용감하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건의병들은 지금 스위스의 애들을 쓰고 있어요. 이런 식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지금 뭐 하느냐? 지금 이 나라가 이 국토 관리를 잘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뭐 2019년도 나라가 84,000불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뭔가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는 제철 산업을 해가지고 제일 잘 살고, 그 다음이 뭐냐, 이 스위스예요. 두 번 잘 사는 나라지. 이 완전 열악한 건. 그 몇 가지 보면은 뭐 이거 보십시오. 시계 팔아가지고 254조 원을 벌고,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커피 팔아가지고요. 스위스가 희한한 게 뭔가 하면은 커피 원두 생산 하나 안 하면서 스위스의 1등 수출 품목은 식품은 커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먹는 이 네슬레 배로 가지고 원두 사갖고 와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잘 봐야 되는 게, 배라는 게 말입니다, 하나의 움직이는 육주예요. 자기는 내륙에 있지만은 이 움직이는 육주를 있으니까 라인강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바닷가에 있는 거하고 뭐지? 이게 바로 아까 처음 봤지만은 네슬레 본사가 바로 이 르마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강 공부를 처음 할 때 말입니다. 그때 하고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달라요. 그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는가 하면은, 진짜 훌륭한 강 전문가는 강가에 공장을 세우고 강가에 도시를 세우고 하더라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강 전문가고, 진짜 훌륭한 수질 전문가라.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강가에 공장 세운다 그래봐요. 지금 난리가 나죠. 근데 바보들은 뭐 하느냐? 강가에 농사 짓는다. 괜찮다 그래요. 강가에 농사 지으면 말이에요, 그게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말입니다. 지금 외국이 다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하면 우리나라의 뭐 국토 균형 발전하면서 뭐 혁신 도시 만들고 기업 도시 만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고 1군 1사 운동, 지금 제대로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군 단위에다가 뭔가 하면은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 되지. 거기다 보십시오. 이거 뭐 각종 화학 제약회사 로슈, 노바디스 이런 다 그런 데죠. 이런 것들 뭐 무역회사 롤렉스, 오메가, 국제금융, 글렌코, 이 무역회사 이런 거죠. 대기업들이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됐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얘들이 결국은 기적의 나라, 소위 말해가 우리가 흔히 스위스를 기적의 나라라 그러죠. 이 나라가 못 살던 유럽의 오지 스위스가 어떻게 기적의 나라가 됐느냐? 바로 이 몽골과 우리가 비교하면 알 겁니다. 아시아의 오지는 몽골이고
유럽의 오지는 스위스예요. 두 개 다 뭐냐? 하나는 라인강의 최상류고 하나는 뭐냐? 아무르강의 최상류예요. 우리가 흔히 몽골이라 그러면은 사막이다. 아니에요. 가보십시오. 몽골 가면은 몽골의 저쪽에 비 잘 오고 물 많아요. 근데 얘들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석유가 나고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지하자원이 나는데도 많으냐? 제대로 이걸 제조를 못하는 거지. 많으냐? 석유 나도 뭐냐? 러시아에 갖다 팔고 러시아에서 석유 사오고 그러다가 이 아무르강 이용도 못하는 거지. 배도 이용 못하고 전부 다 뭐 중국 철도로 오니까 물가는 엄청 비싸고 지금 한 5천 불 정도?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두 나라가 하나는 유럽의 오지고 하나는 아시아의 오지인데 너무 가는데 이게 다 뭐냐? 제대로 강과 물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보는 뭐 미래 비전도 없고 그러다가 몽골 한번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게 또 정치권이 너무나 부패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강이 왜 중요하냐? 중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 문명의 모태고 농사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다 그죠. 산업화가 되면서 더더욱 중요했다. 우리 산업화하고 이 농경사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전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다 자연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죠. 거기서 의식주를 다 이게 땅에서 거기서 무슨 뭐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다 거기서 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중간 땅이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뭐 컴퓨터, 마이크, 안경 뭐 전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장을 한 번 더 들리는데 이 공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더더욱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원료가 있고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뭐 하냐? 바로 여기에 물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어느 공장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모든 공장들이 뭔가 하면 물과 에너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물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에너지는 말이에요. 이게 1893년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모터하고 엔진을 분리시켰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전기가 없을 때는 뭐냐? 이 교류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뭐냐? 옛날에 우리 정미소, 시골 정미소는 뭐냐면은 직접 발전기를 돌렸어요. 모터하고 엔진이 붙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류전기가 생기고 이 송전이 가능해지니까 뭐냐? 모터하고 엔진이 분리돼 가지고 에너지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지. 근데 물은 여전히 순간 이동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강가에 공장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강가에. 그리고 또 강가에 지으면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대기오염 물질,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질, 폐수 이게 다 뭔가 하면 강가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처리하기 쉽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뭐 폐수, 폐자원 같은 것도 강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지. 바스프. 바스프가 바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는데 강가에 이렇게 나인 강가에 배 떼어놓고 화물선 컨테이너선 빼고 이걸 한 데가 뭐냐면은 지금 세계적인 회사죠. 세계적인 것도 화학 회사죠. 더 케미컬 컴퍼니. 1865년에 루비스탄인가 뭐 여기에다가 독일에다가 이걸 지어가지고 세계적인 우리나라도 이제 지사들 나오죠. 그거 스티로폼 그 다음에 이게 한때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컸는가 하면 막 비료 때문에 질소 비료 하늘에서 공기로 가지고 식량을 만드는 그 비료 질소 비료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가 산업이 일어나고 잘 살라 그러면 강이 필요한 거지. 강가에다가 우리가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러려 그러면 뭐하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 돼. 지금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도 모으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강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보십시오. 염증성 장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염증성 장염이. 우리도 염증성 장염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장이 튼튼하니까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지금 문화 때문에 저 뒤에 이야기했지만은 화학 섬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염증성 장질환이 계속 증가하는데 원인 불명이다. 원인 불명 아니에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보세요. 서울시 영등포 정수장 최첨단 정수장이에요. 저기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인천 수산 용인 수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전국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옆에 보십시오. 미세 플라스틱이 인플라멘터리 바울 디지즈, 저게 뭔가 하면 염증성 장염이에요. 저기에 다 관계돼 가지고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60%가 뭐냐, 화학섬유예요. 이 화학섬유를 가지고 집집마다 세탁기로 돌리니까 세탁기로 한 번 돌리면 70만 개가 나오는, 이 70만 개 나오는 이게 하수 처리장으로 가요. 한 95%는 처리가 돼요. 나머지 한 5%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처리가 안 되니까 뭐 하느냐, 그냥 강으로 가요. 또 정수장에서 그럼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우리 이제 먹는 물로 가는, 우리가 생수 먹지 하지만은 우리가 먹는 뭐 음식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곳곳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세탁기에서도 한 70만 개가 나오지만은 세탁기 말고도 뭔가 하면은 여기 뭐 곳곳에 세안제, 세탁, 세제, 타이어 뭐 길에서도 곳곳에서 이런 비료 같은 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뭐 하느냐, 환경부에서 지난 정부 때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염증성 장염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 모르는 거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물부터 해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강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팔당 보십시오. 이 팔당에 팔당 상수원 있고 특별대책지역 뭐 각종 규제를 다 해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팔당을 잘 아시는 분은 알 건데 보면은 엄청난 쓰레기가 비 오면은 막 이 경기도에서 8대의 배가 계속 건져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죠. 그 지금 현재 뭐 하는가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고비용 고위험 상수원이에요. 만약에 팔당에 말이에요, 유독물 실었는 트럭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은 수도권 지금 2,500만 먹는 물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서 무슨 뭐 테러 하겠다, 힘들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2,500만 원이 한 치수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빨리 제가 볼 때는 이걸 옮기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팔당에 여기 지금 뭐라 그러나 지금 치수원, 지금 저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풀고 특별대책지역 풀고 각종 규제 다 풀고 하면은 말입니다, 엄청난 경우 1,000조가 넘는 이익이 생긴다는, 투자비 1조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투자비 1조 하고 1,000조가 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묶어두고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밑에 있는 사람은 염증성 장염 있는 물을 먹고 팔당 상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은 다 썼던 땅을 가지고 어느 날 나라에서 댐 만들어 놓고 니들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게, 근데 이걸 옮기면은 말입니다, 저기에 있는 소양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왜 좋은 거 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용 부담금을 이 강원도 소양댐 있는 사람들, 충북에 충주댐 있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저 지역은요 그냥 첨단 사람 몇 개의 유치장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양구 인재부터 해가지고 뭐 저 위에 그 일석삼조의 이익이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계속 우리는 그냥 염증성 장염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 물이나 먹고 있고 위에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 못하고 저러고 있는 게 지금 현실. 해외 사례를 보라. 제가 이 뉴저지에서 한 8년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시면 뉴욕 옆에 보십시오. 뉴욕의 허드슨 강은 배 다니고 놀러 있어요. 거기서 다 120km 떨어진 물을 가져오고 먹잖아요. 저런 식으로 가고 있고, LA 같은 데 보십시오. 400km 떨어진 데서 위에서 여기에 오웬스 밸리에 로키 산맥 물건 녹았는 가지고 이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가져와 가지고 치수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뭐래 1900년대 초에 이게 저것도 없을 때, 트럭도 없고 뭐 불도저도 없을 때 말 끌고 다니면서 이걸 행사를 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윌리엄 머홀랜드라는 이런 사람이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인벤팅 오브 로스앤젤레스, LA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제가 그랬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거는 세계 나라로 따지면 5대 부국이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처럼 국토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놨어요. 요르단 강에서 물을 빼가지고 국토 한가운데 내셔널 워터 캐리어를 해가지고, 이게 1967년도에 쟤들은 저런 식으로 물길을 뚫어가지고 중간중간에서 물을 빼가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동안 도로는 많이 닦았어요. 도로는 그만 닦고 앞으로 이런 수로를 내고 그 강을 국토로 이런 식으로 선진화하면은 강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 건강도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 라인강하고 한강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여기에 스위스를 보면은 이 고도가 말이에요, 엄청나요. 얘들 지금 400m예요. 이런 여기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넥타르, 마인강, 모젤강이 도로는 저쪽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인강이 평지예요. 여기가 이 바젤로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거의 한 200m를 올라가요. 고도로 올라가야 되는. 200m 고도를 뭔가 하면 12개 보와 관문으로 가지고 배가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를 올리는데, 우리 한강 같으면 말입니다, 팔당댐에서 춘천까지, 의암댐까지 얼마 되느냐, 고도가 전체 따지면 한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이게 외국에 비하면은 우리는 별로 이게 국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유럽에 비하면은 뭐 유럽에 200m를 그냥 저런 식으로 올리는데 50m 차 안 되는 거죠. 특히 낙동강 같은 데는 더 쉬운 거죠. 결국은 이런 거를 얘들이 하니까 이 스위스가 이 부국 동력이 라인강인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얘들 보십시오. 라인강에 여러 가지 유독성 화학물질까지 지금 싣고 온다는 거예요. 저기다가 컨테이너 선 싣고 화물 여객선 지금 한번 보면 말이에요, 이게 RMD 운하가 1992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내륙수로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할 때 옛날에 배는 옛날에 있었던 거지 뭐 아니죠. 지금 보시죠. 92년도 얘들만 통일하고, 독일이 통일하고 이 통일 비용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이 가난한 동독을 흡수해 가지고 했는데 갈까 해가지고 뚫은 게 뭔가 하면 RMD 운하예요. 근데 저 RMD 운하를 뚫으면서 뭐 했느냐, 독일은 말이에요, 저 RMD 운하를 통해 어디 가느냐, 흑해로 가는 거예요. 왜? 흑해로 가야지 뭔가 하면 거기에 자원이 있고 시장이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후로 406m 높이를 RMD 운하로 뚫어가지고 저걸 92년도 완공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뭐 사람도 크루즈 베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활용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내륙 운하 수로 이게 뭐 활용도가 없다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나면은 엄청난 그걸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스위스가 이 최고 관광지. 그런데 하나 우리 볼 거는 뭐냐? 그렇다면은 스위스는 국토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것저것 운하하고 내륙수로 하고, 거기다가 뭐 강가에 큰 빌딩 짓고 도시 들어서고 호수가에 도시 들어서고 하면은, 거기다 보십시오. 우리 지금 뭐 강원도 거기에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 하나 못하게 하고, 케이블카 놓으면은 무슨 환경 다 망하고. 근데 저 나라가 보십시오. 세계 환경 1위 했어요. 환경 지속성 지수 ESI 1위 했어요. 스위스가. 환경을 잘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할 때. 보십시오. 저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산에다가 저 틀 놓고 하면 또 난리 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해외 사례를, 그러니까 얘들이 뭐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동강, 저는 제일 지금 앞으로 내륙 수로를 해야 할 게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보십시오. 영남이 말입니다. 영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산업화하기 제일 좋은 데예요. 왜? 낙동강 말단에 뭐가 있느냐? 부산이 있거든요. 부산이 뭐냐? 태평양으로 가는 하나의 한반도의 창문과 창가 같은 거죠. 윈도우죠. 근데 이런 여러 조건이 좋은데도 뭔가 하면은 저기에 영남 내륙은 지금 소멸 위기에 있어요. 빨간 데가 다 뭐냐?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게 군으로 뭐 청송, 뭐 봉화
이런 데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대구가 말이에요. 전국 꼴찌였어요. 26년 연속 GDP가. 보십시오. 그리고 1인당 총 생산이 울산하고 지금 3분의 1이에요. 자꾸 저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라에서 돈이나 따고는 그런 창의적인 외국에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제가 이제 지난번도 뭐 다른 기회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상류는 스위스를 벤치마킹하고 하류는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국토를 대개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토 대개조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국민의 생각을 좀 대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나라가 우리가 저것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와서 잘 살면 됐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아르헨티나 이런 잘 나갔죠. 그냥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과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잘 살아야지 우리가 좋은 환경도 누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4대강 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로 여기에 민자사업으로 간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자사업으로 좀 통행세 받아가지고 저기다가 저 옆에다가 지금 그거 내면은 국가 예산 하나 안 쓰고 민자사업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낙동강 같은 데는 상수원 대책을 따로 좀 세워야 되죠. 다른 데서 물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라인강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강변 여가소를 활용해 가지고 강변 여가소를 활용해서 저수지에 다시 모아야 돼요. 모아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구미 같은 데는 뭐냐, 해발 25.5m에 상당히 평평해요. 이 뭐 한 그 몇 개의 40km당 보 하나 정도 이걸로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내륙서로를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